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깡통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깡통 전세 중에서도 이제 세입자가 셀프 낙찰 받는 사례를 좀 알아볼 건데요. 기사를 보시면 경매에 넘기더라도 경매를 신청한 세입자가 셀프 낙찰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참 억울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짜리 집이 있고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입자는요, 전입 신고도 했고요.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리고 먼저 설정된 선순위 권리가 없는 1순위 권리자입니다. 1순위 권리자란 말은 뭐냐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전액 보전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지금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건 굉장히 흔하고요.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 어찌됐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 세입자는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깁니다. 경매로 넘기고요.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그 낙찰받은 매각 대금에서 2억 4천만 원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80%의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낙찰받은 사람이 있죠. 낙찰받은 사람은 2억 원의 낙찰을 받아서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어떤 추가금이냐면 2억 원을 낙찰받으면 이 2억 원은요. 배당을 통해서 세입자에게 갑니다. 경매 비용이나 세금이나 이런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은 전부 제외하고 오로지 세입자만 있다는 가정하에 2억 원을 배당받고 나면 4천만 원을 못 받습니다. 이 4천만 원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냐?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는요. 2억 원의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천만 원을 떠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수한다. 결국 낙찰자는 이 집을 2억 4천에 사게 되는 게 됩니다. 자, 실제 가격은 2억 5천인데 감정 가격은 2억 5천인데 2억 4천에 집을 매수했다. 저 같으면 2억 4천에 경매로 낙찰받을 바에야 제가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요. 내가 원하는 동, 내가 원하는 호수,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싹 다 보면서 부동산에서 급매로 계약할 겁니다. 경매로 낙찰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억 원에 낙찰받는다는 것은 애초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더 떨어져서 1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1억 원에 누군가가 입찰하여 낙찰받습니다. 자, 그러면 1억 원 배당 가고 못 받은 금액 지금 얼마죠? 1억 4천 못 받았죠? 요거 누가 떠안아야 되냐? 낙찰받는 사람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억 4천 더하기 낙찰받은 1억 원 2억 4천이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낙찰자는 전세 보증금 2억 4천을 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2억 4천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최저 매각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2억 5천짜리 집 그리고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은 지역인데 2억 4천만 원 주고 경매로 입찰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떨어져서 1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입찰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입자입니다. 본인이 낙찰받아서 이 보증금과 상계 처리해서 이 집을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명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겠죠. 손해를 보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계속 살던지 또는 이후에 다시 팔던지 그거는 이제 그 뒤의 이야기고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입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이제 셀프 낙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례는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사례를 가져왔는데 1차 처음에 9,100만 원입니다. 감정 가격은 9,100만 원입니다. 계속 유찰이 돼요. 어디까지? 179만 9천 원까지. 1억 원 하던 게 2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사실 이 부동산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냐? 1억 2,500입니다. 그리고 1순위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 보전돼야 돼요. 집값이 1억도 안 하는데 지금 1억 2,500을 보전해줘야 됩니다. 어느 누가 입찰하겠습니까? 아무도 입찰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낙찰됐습니다. 누가 낙찰을 받았냐? 자, 똑같은 사건이죠. 9,100만 원에 179만 9천 원까지 떨어진 거. 매각됐죠? 입찰자 한 명입니다. 신땡땡씨가 낙찰받았습니다. 자, 신땡땡씨가 누구냐?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1억 2,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고요. 대항력도 있네요. 자, 임차인이 낙찰을 받은 셀프 낙찰 사례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입찰을 받지 않는 이 아파트에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그래도 빨리 보전하고 회수하기 위해서는 셀프 낙찰을 받아서 이제 이 부동산을 나중에 팔거나 계속 살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먼저 설정된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전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면 현재 매매 가격과 전세가를 비교해서요. 그래도 60에서 한 70%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전세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는 1순위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80이나 90% 정도 전세가율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상승할 때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하락할 때는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을 보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요렇게 꼭 요런 전세가율을 가진 집에 거주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보증금을 낮게 해서요. 월세로 거주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제가 깡통 전세를 통해서 이제 셀프 낙찰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또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